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2회요.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뭘 버릴지, 그러니까 뭘 보고 버릴지 한번 결정해 보자고요. 이해에는 삭제된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1번. 1545 5개 변전소의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몇 메타가 되는가? 자, 81번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발변전소. 자, 발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어떤 식이든 이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가 돼요.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바로 2m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면 이 간격은 0.1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울타리의 높이, 즉 대지면을 기점으로요, 울타리의 그 봉의 높이를 이제 2m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표 하단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15cm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1.5m죠. 그러니까 0.15m. 이렇게 이제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의 높이와 바로 뭐가 된다? 충전부까지의 합계 거리를 말하죠. 자, 이때는 취급되는 그 장비의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요 5m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60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6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는 뭐냐면 바로 이제 뭐예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A메타라고 하고요. 이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B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지면을 기점으로 울타리의 높이를 A메타라 하고요. 이로부터 충전부까지, 충전부라는 건 그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죠. 얘가 35kV 하면 요 합계값이 160 이하면 6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기본 6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뭐예요? 울타리의 최소 높이를 물어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그 높이와 충전 부분까지 합계 거리였다면 6이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됩니다. 요거 단순히 울타리 담 등의 높이를 물어봤죠. 82번인데요. 용어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건 지워볼게요. 관등회로라고 나오면 그냥 방전등용 안전기만 기억합시다. 용어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 중에서 관등회로가 됩니다. 관등회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등회로란 그냥 이제 여러분들 외우실 때는 방전등용 안전기만 기억해 주세요. 이 방전등용 안전기죠. 형광등은 방전등이에요. 그래서 이 방전등은 안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이 안전기로부터 그 형광등에 이르는 그 회로, 이것을 저희가 관등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전등용 안전기만 기억합시다. 8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4번. 뭐 요거는 이 이상의 문제는 없어요. 이 공사기사에서는 이제 실기에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공사가 아니면 이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83번 고압 절연 전선을 사용한 6600V 배전선이 안테나와 접근되고 있다. 이격거리는 몇 cm인가? 자, 이게 다 지워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몇 번이냐면 83번이죠.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안테나, 삭도 등과의 이격거리가 되겠습니다. 어디를 기준 잡든 똑같아요. 저는 이제 맨 앞에 있는 약전선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이 문제는 안테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 이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가 가공전선과 약전선은 전기선과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 가공전선과 안테나는 이제 그 방송설비, 그 다음에 삭도는 이제 케이블카 다니는 선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약전선과 또는 안테나와 저압이에요. 기본적으로 0.6m 이상을 이격하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0.3m가 됩니다. 여기서 저압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시공된 전선을 고압 절연전선 시설했대요. (0.3m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고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되겠습니다. 안테나로 보셔도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0.4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가 돼요. 몇 kV? 25kV 이하가 됩니다. 자, 25kV 이하에 이제 이 다중접지가 돼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이제 이 약전선인데요.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따지셔야 돼.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때는 1.5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삭도일 때 여기가 1m가 돼요. 근데 그냥 이렇게 외우자고요. 자, 그 다음에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그 다음에 케이블이냐를 보셔갖고요. 나전선일 때는 1.5m, 절연전선일 때 1m, 케이블일 때는 0.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됩니다. 자, 60kV 이하인데요. 조건과 관계없이 2m가 돼요. 그 다음에 60kV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 2에다가요.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잡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냐면 바로 고압이랑 누구예요? 안테나였단 말이에요. 고압 절연전선이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케이블이 아니잖아. 0.8m. 얼마가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4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로 저하할 경우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가? 지어볼게요. 자,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자, 지워보자. 자,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소 이제 냉각을 함에 있어서 공기보다 이제 수소가 상당히 좋은 매체인데요. 다 좋은 건 아니죠.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취급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수소가 공기랑 일정 부분 이제 접촉을 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저희가 밀폐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그 누설된 수소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부로 방출해야 돼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틀린 걸로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발전기의 그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발전기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85% 이하 시 저희가 어떻게 한다?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선 뭘 물어본 거냐면 발전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한 경우 바로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저희가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이 됩니다. 자,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할 경우 경관은 이게죠. 여기다 해볼게요. 85번은 경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관은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에 뭐가 된다? 떨어진 거리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경관은 두 가지인데요. 자, 일단은 종류라고 보고요. 첫 번째가 무슨 경관? 표준 경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경관? 시가지 경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준 경관은 어디다? 시가지 외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지물로 제가 목주나 A종 지지물을 선택한 경우나 혹은 B종 지지물 혹은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때의 경관은 얼마 이하가 돼야 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A종과 B종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목주나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의 경관은요, 표준 경관은 얼마? 150m 이하를 유지합니다. 자, 시가지로 들어오면 저희는 목주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시가지로 들어오면 얼마가 되냐면 2로 나눠봐요. 75m. 그 다음에 B종은 얼마가 된다? 25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또 시가지로 들어오면 나눴으니까 심심하니까 다시 한번 곱해봐요. 150m. 철탑은 무조건 600m예요. 예. 그 다음에 시가지로 들어오면 얘네들을 더한 다음에 내려봐요. 얼마? 400m. 여기서 단 2개연이고요. 간격이 4m 미만 시 250m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철탑이죠. 우리가 이제 철탑, 요 이제 사각 철탑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계열은 여기 이제 또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일이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냐면 특고와 이제 이 고압 가공전선로의 철탑이죠. 시가지 외다 시가지다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얘가 기준이에요. 예, 철탑이죠. 얼마예요? 6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면 몇 번이냐면 4번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86번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에 임의의 그 두 점 간에 전이차는 몇 볼트를 넘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데, 자, 이 좀 지워볼게요. 전기 부식 방지 설비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좀 후루꾸로 좀 정리를 할 텐데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만 정리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기적인 부식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방지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구성 설비들이 있는데, 자, 갈아야겠네. 전기 부식 방지 설비죠. 전식 방지 설비라고도 해요. 자, 86번이죠. 예, 전기 부식 방지 설비가 되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좀 후루꾸루 좀 정리해 볼게요. 사용 전압은 꼭 기억하셔야 돼. 직류 60V 이하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가 수중이라고만 나오면요, 무조건 10V 이하가 돼야 돼요. 문제에서 수중이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10V 이하라고 보시면 돼. 세 번째가요, 지표 또 이게 사실 좀 저기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자고. 지표 또는 수중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5V예요. 그러면 자 갑시다. 문제에서요, 전기 부식 방지 설비고요, 지표 또는 수중이라고 나왔잖아. 무조건 뭐가 된다? 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 87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도로 횡단보도교, 철도 또는 궤도와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 어느 보안공사에 준하는가인데요. 자, 이거 좀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거 이제 여러분들 2012년도가 아니라 이제 2011년도. 예, 제가. 미안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87번인데요.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보안공사. 2011년도인데, 예. 자, 보안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첫 번째가 저고압이 되고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고, 마지막 제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저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이들을 적용하니가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전선의 굵기가 시험 문제야. 자, 첫 번째가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라면 전선은 최소 굵기가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00V를 전압의 범주가 400V를 초과하는 고압이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얼마? 5mm 이상의 이제 전선을 사용해 주는 거죠.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어떨 때 적용하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 3m 미만으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얼마?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저희가 몇 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전압 자체가 주어지질 않으면서 그냥 특고압이다 주어지면서 2차 접근 상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목주의 안전율도 기억합시다. 목주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거.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솔직히. 자, 3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전압은 35kV 이하인 전선로로서 몇 차 접근 상태? 제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죠. 또 하나가 이제 전압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특고압이면서 이제 1차 접근 상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지지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선택했을 때, B종을 선택하였을 때, 그 다음에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선택하였을 때 이들의 경관도 시험 문제화합니다. 여기서 A종과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하죠. 자, 어떤 시기든요. 보안공사 시 목주나 A종 철주 혹여 A종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했다면 이때의 경관은 무조건 10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다만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는 그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B종인데 B종은 150, 그 다음에 200이 되겠습니다. 철탑은 무조건 뭐가 된다? 400이 되겠고요. 예. 자,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갑시다. 문제에서는요, 특고합 가공전선이 1차 접근 상태예요. 전압이 없어. 그쵸? 3종 특고합 보안공사죠. 1차 접근 상태로서 그냥 단순히 특고합만 주어지고 전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갑시다. 탱크 용량이 2만 kVA인 전력용 커패시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하고자 한다.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보호장치가 아닌 거죠. 자, 이 지워볼게요. 조상설비 보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조상설비 보호장치다. 자, 몇 번이냐면 88번이 되겠습니다. 조상설비 보호장치. 네, 무유전력을 저희가 조절하죠. 자, 첫 번째가 전력용 콘덴서나 전력용 콘덴서나 블로 리액터를 말해요. 자, 조상설비로서 전력용 콘덴서나 이 블로 리액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들의 용량이 500kVA 넘고요, 15,000kVA 미만이라면 이들에 대해서 내부 고장과 바로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설치하라, 계전기 설치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용량이 15,000kVA 이상이 되면 이때는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엇까지,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두 번째가 동기조상기가 됩니다. 동기조상기. 이 동기조상기는요, 그 용량이 15,000kVA 이상부터는 어떠한 사고의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 같아요. 커패시터. 그렇죠? 용량이 2만이죠. 15,000 이상이 되니까 이때는 뭐예요? 내부 고장과 그 다음에 과전류, 그 다음에 과전압까지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닌 거죠. 2번이죠. 절연류. 네. 자, 89번이 됩니다. 89번. 예.
변압기 고압측 전로와 그 혼촉에 의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로서 2초 이내 고압 전로에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6600에 220V 배전선로에 일선 지락 전류가 2A하면 접지 저항 값의 최대값이죠. 예. 요거는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저항은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300, 600이 되는데, 자, 우린 일단 이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2A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어떨 때 150을 대입하고 어떨 때 300을 대입하고 어떨 때 600을 대입해야 되냐 이거죠. 예. 혼촉에 의한 이제 전압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150은요 아무 조건이 없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되고요. 300V를 대입할 수 있는 경우, 이거 다 전압이죠. 예, 이 대입하는 경우는 300은 2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600은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2초 이내에 고압 전로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기본 2에다가 뭐가 된다? 여기가 300이 돼야죠.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150ohm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이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0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죠. 이것도 제가 정리해드린 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좀 버리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제가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몇 번이냐면 이제 90번이죠.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얘가 케이블 트레이가 이 금속성 재료라면 우린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접지를 하죠. 자, 세 가지 내용을 좀 기억하시기 바래요. 첫 번째가 이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얼마? 1.5 이상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가 난연성이어야 돼요. 원래 이제 비금속 재료라 하면 난연성 재료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불연이라는 게 있고 가연의 중간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불이 잘 붙는 물질이고, 불이 애초에 안 붙죠. 요거는 불이 잘 안 붙는 물질. 불의 확산을 지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류가 아닌 것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가 나오냐면 통풍 밀폐형이 시험 문제의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자 갑시다. 일단 1번 아닌 거죠.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맞습니다. 일단 1번 찍으면 안 되죠. 자, 2번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의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주.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케이블 트레이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긴 시설물이죠. 공장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형태의 이 시설물로서 케이블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러한 시설물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얘네들이 이제 돌기가 없어야지 까지지 않겠죠? 맞는 얘기고. 4번 금속의 것은요 내식성의 재료이어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물론 이제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에서 해결은 안 되지만 참 세모치기엔 좀 아쉬운 문제. 자, 91번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은 지름 몇 미리 이상의 절연전선이어야만 하는가? 자, 91번이죠. 가공전선의
가공전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공전선의 굵기다. 전압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400V 이하가 되면, 이거는 이제 애초에 케이블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연전선이냐, 케이블도 아니고 절연전선이 아니냐, 그럼 나전선인데요. 절연전선이면 전선은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주고요. 나전선일 때는 3.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가 400V를 초과하는 어디가 된다? 저압입니다. 저압. 이때는 좀 독특해요. 뭐냐면 설치되는 위치가 시가지 외냐 시가지냐로 구분합니다. 시가지 외일 땐 얼마? 바로 4mm 이상이 되고요. 시가지일 땐 얼마? 5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고압이 되겠습니다. 예, 조건과 관계없이 5mm가 되겠고요. 예, 자, 이게 개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게 원래 미만이었고요. 요게 400V 이상 고압까지였는데 얘가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특고압이 되죠. 자, 저는 특고압 시가지만을 이제 정리해 드렸었죠. 예, 요거는 이제 시가지 외가 22스퀘어인데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가지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세 가지로 분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압이 100kV 미만이라면 얼마가 된다? 55스퀘어. 170kV 이하가 되면 150스퀘어.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240스퀘어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뭐냐면 400V 이하죠. 요거 물어봤어요. 무슨 전선이다? 절연전선이네요. 이거 그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갑시다. 345,000V 송전선로를 이제 평지에 건설할 경우 전선의 이제 지표상 높이인데요. 자, 지어보자. 요건 제가 이제 표로 좀 정리해 드렸었죠. 딱 지어보고요. 자, 몇 번이냐면 92번이 되겠습니다.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다. 자,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자, 첫 번째가 뭐가 된다? 저고압 가공전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뭐가 된다?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조건인데 얘는 뭐가 된다? 도로를 횡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도를 횡단하고요. 세 번째가 횡단보도교죠. 도초랭. 횡단보도교를 저희가 이제 횡단한다. 이제 원래 니인데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요건 이제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철도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식이든요.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 무조건 6m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가 이제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m야. 네. 자, 횡단보도교 횡단인데 저고압일 때 기본적으로 3.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다만 전선이 누구일 때 절연전선 내지 호격 케이블이라 주어지면 3m가 되겠습니다. 뭐 이 조건은 문제 하는 거 아니죠. 네. 자, 기타가 되는데요. 저고압일 때 지표상 얼마?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요.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으면서 전선이 뭐가 된다?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 주어지면 4m가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 시가지 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 6m예요. 하지만 조건이 어디라고 주어지면 산지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5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계정은 계정이죠. 요 6도 평지라는 조건이 붙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60kV를 초과하게 되면 산지면 5고요. 그렇지 않으면 6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곱하기 0.12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고압 시가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몇 메다? 10m 이상에 설치합니다. 다만 이제 누구일 때? 절연전선일 때, 특고압 절연전선일 때 8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5kV를 초과하게 되면 기본 10에다가요 8의 예시가 없어. 단수 곱하기 0.12m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해 보자 이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시다. 문제에서 보면은요, 뭘 물어본 거냐면 34만 5천 볼트고요. 시가지다, 시가지 외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가 기준이고요. 뭐 이제 도철행 아니죠. 그럼 기타가 됩니다. 34만 5천 볼트는 엄연히 뭐예요? 160kV를 초과했는데 산지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평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제 평지라는 조건을 줬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럼 6으로 출발하면 돼. 그럼 우리는 단수 가야죠. 자, 그럼 먼저 단수부터 계산해 볼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단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전압 3, 4, 5죠.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빼준 다음에 10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 계산하면은 18.5단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선정할 때 몇 단? 19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점을 절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기본 6에다가요. 19 곱하기 어떻게 한다? 0.12 하시면은 8.28m가 나옵니다. 요게 산지인 예시도 있어요. 그러면 7.28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은 제가 이제 여기다 쓰면서요. 그냥 버려. 거기 보시면은 전력 보안 통신선을 조가할 수 있는 조가용선인데요. 조가용선은 아연 도구만 강연선을 쓰긴 하는데 잘 나온 건 아니에요. 4번이죠, 4번. 우리가 케이블을 지지하는 선을 조가용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 자체가 뭐 테마가 그냥 그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90 몇 번이냐면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것 좀 다 지워볼게요. 94번이 됩니다. 예, 거기 보시면 저하복내 배선의 전선의 굵기를 연동선을 사용할 때 이제 일반적인 굵기를 말합니다. 자, 몇 번이냐면 이제 94번이죠. 옥내배선의 굵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제가 전압별로 좀 정리해 볼게요. 예. 자, 첫 번째가 전압이 저압이 되면요. 전압이 저압이 되면 굵기는 기본적으로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줍니다. 두 번째가요. 만약에 조건 자체가 전광 표시나 내지 제어 회로용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2.5가 아니라 1.5가 됩니다. 요게 출퇴 표시라는 말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삭제가 됐어요. 중간중간 이제 한국적인 설비기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폭격 캡타이어 케이블의 굵기를 물어보면 얼마가 되냐면 0.75 스퀘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고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어봐요. 첫 번째가 굵기를 물어보면 우리가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동전선은 어떤 전선을 쓰냐 이렇게도 물어보죠.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저압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연동선의 굵기 이거 물어본 거죠.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번이죠. 1번. 자, 그 다음에 95번이죠. 고압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할 경우 이격거리가 얼마 이하라면 그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95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했었죠. 자, 지중전선과 무슨 전선?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그 다음에 지중 약전류 전선과의 이격거리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기를 기준 잡자고 했었죠. 그쵸? 여기서 아무 말이 없는 지중전선은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저압 지중전선과 그 다음에 고압 지중전선이 접근합니다. 양 전선의 이격거리는 얼마? 0.15m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고압 지중전선과 바로 뭐가 된다? 특고압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기준 잡으면서요, 여기를 2배 때리면 돼. 이때는 0.3m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의 조값의 각각의 2배, 요 값의 2배를 하면 바로 누가 나오냐면 지중전선과 누구 나온다? 바로 지중약전류전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약이죠. 여기가 약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저압이 따라 붙는다는 거. 요 값의 2배를 하면 0.3m가 되죠. 그 다음에 요 값의 2배를 하면 0.6이죠. 문제에선 뭐냐면요, 바로 고압이죠. 요 고압과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서 요거보다 이제 요 값보다 작게 되면 요 사이에 격벽을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 수치 자체를 물어본 거죠. 9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96번이죠. 사용전압이 1호사인 가공 송전선을 시설할 경우에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일반적인 경우 몇 메타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좀 지워볼게요. 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네. 자, 96번이죠. 자, 96번은 가공전선과 식물 내지 수목과의 접근 교차 시 이격거리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기준을 식물 수목으로 잡겠습니다. 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식물 수목과요. 저고압 가공전선이 접근합니다. 최소 이격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요, 얘는 상시부는 바람에 접촉되지 않게끔만 설치하면 됩니다. 별도 이격거리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5kV 이하가 됩니다. 자,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중접지를 얘기합니다. 예.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1.5m 이상을 이격하는 건데요. 조건 자체가 단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라면 역시 위의 조건과 같이요. 상시부는 바람에
위촉되지만 않으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60kV 이하가 돼요. 네. 이때는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60kV를 저희가 이제 초과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단수 적용하시면 돼요. 기준이 2죠. 2에다가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154죠, 154. 154는 엄연히 누구예요? 요 60을 초과하죠. 그러면 154를 바로 적용해보면, 먼저 우린 단수를 계산해야 돼. 자, 단수 갑시다. 자, 단수는요, 초과하는 전압 뭐예요? 60을 초과하는 154죠. 여기에다 기준을 60으로 빼주고요. 1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요렇게 계산하면 대략 얘가 9.4단이 나와서 실제로는 몇 단이 된다? 10단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단수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는 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2에다가 10 곱하기 0.12 하면 이게 이제 뭐 3.2m 정도 나오겠죠? 이제 실기에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기사 실기에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지워볼게요. 몇 번이냐면 이제 97번이죠. 금속 덕트에 금속 덕트. 네, 97번이 되겠습니다. 금속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 금속 덕트인데요. 일단은 접지를 하죠. 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요. 이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금속 덕트는 일단은 이 조형제를, 그러니까 이제 조형제를 따라 시설했을 때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요. 금속 덕트의 지지점 간 거리는 3m 이하가 됩니다. 두 번째가요. 이 전선의 이제 내부 단면적인데요. 돼요. 예. 자, 이번 전선의 그 내부 단면적은 20%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덕트 내부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20% 이하여야 되고요. 단, 전광 표시나 제어 회로용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 50% 이하가 됩니다. 요게 이제 여기서도 출퇴 표시라는 말이 있다가 이제 삭제가 돼버렸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시다. 지금 문제에서 금속 덕트에 대한 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1번.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은 그 전선의 단면적 합계가 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20% 이하가 돼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2번. 덕트 상호 및 덕트와 금속 관과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했다. 맞는 얘기고요. 3번. 그렇지 않습니다. 덕트를 조형제를 따라 시설할 때 조형제 간의 이제 이제 지지점 간의 거리죠. 요거는 4m가 아니라 몇 메타? 3m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덕트는 접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만 제껴도 되는 거죠. 그래서 97번의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8번 갑시다. 거의 다 끝났죠. 다음 중 지선을 시설하는 목적인데요. 98번 좀 드문 문제예요. 지선의 문제로서 우리가 이제 지선에 이제 지선이라는 건요,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봅시다. 유도장애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정답은 1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 전선로의 안정성 증대, 불평형 장력을 줄이고자 하는, 다 맞는 얘기예요. 1번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 한번 봅시다. 일단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누구?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안전율은 얼마가 돼요? 네,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 됩니다. 이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 4.3mm 돼요. 세 번째가요, 소선수는 몇 가닥? 3가닥 이상이 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소선의 지름이죠. 2.6mm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얼마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다만 그것이 어떤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다면 4.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이제 같이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99번이 되는데요. 이 주는 문제죠. 마지막 문제라서 주는 문제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선로의 대지전압의 최대값. 우리 항상 대지전압은, 우리 기술기준에서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가 돼야 되죠? 무조건 300이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물어본 거니까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번은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이 이상 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이제 기술기준에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뭘 보고 뭘 버릴지 빨리 한번 결정해 봅시다. 한 문제 정도 삭제가 됐네요. 자, 81번이죠. 울타리 담등의 시설 해야죠. 82번 용어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전기만 기억합시다. 83번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약전선, 안테나, 삭도 등과의 격거리 합시다. 자, 84번 수소냉각식 발전 방식 해야죠. 85번 경관 하셔야 되고요. 86번 전기 부식 방지 설비 해야 합니다. 87번 보안공사 하셔야 되고요. 88번 조상설비 보호장치 합시다. 89번 중성점 이제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이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90번 케이블 트레이 해야 되고요. 자, 91번 가공전선의 굵기 하는 거죠. 92번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 역시 하는 거고요. 93번 솔직히 욕심 없습니다. 자, 94번 저압 옥내배선의 굵기 해야죠. 옥내배선의 종류, 이제 이 종류와 굵기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95번 이제 지중전선과 지중전선, 약전선, 안테나 등과의 이격거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6번, 이제 가공전선과 이제 식물 수목과의 이격거리 하셔야 되고, 금속 덕트 요거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지선 좀 특이하게 이제 목적을 물어봤는데요. 주로 이제 시설 기준을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지자는 무조건 300이죠. 자, 여기까지가요, 이제 아까 이제 12년도 여기 썼는데, 이제 11년도죠. 2011년도 2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 때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